I didn't play the game for the money. I didn't play the game to be famous. I love to just be an individual that's very colorful. Forget all about the hair and the tattoos. Watching play basketball. 안녕하세요, 제플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의 둘째 주 리뷰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리바운드의 제왕 데니스 로드맨입니다. 로드맨은 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 강백호의 모티브이자 화려한 염색머리와 문신들, 악동, 사고 뭉치지만 정상급 수비수로 7번의 리바운드왕과 올해의 수비수 선정, 커리어 5번의 우승으로 지난 2012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라스트 댄스의 주 배경인 1997-98 시즌의 로드맨은 한국 나이로 무려 38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체력과 녹슬지 않은 리바운드 실력으로 생애 7번째 리바운드 왕을 따냈던 로드맨이었는데요. 디트로이트에서의 말년부터 내내 지적되었던 불안한 멘탈이 결국 터지고 말았고, 라스트 댄스에서는 시즌 도중에 일어났던 로드맨의 일탈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22년 전의 일화를 마이클 조던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 인터뷰 영상을 필 잭슨과 스카티 피펜, 데니스 로드맨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또한 로드맨의 불우했던 유년 시절부터 무명의 대학을 거쳐 NBA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도 담고 있는데요. 과거 90년대의 한글 번역본으로 국내에 출시됐던 로드맨의 자서전 나쁜 녀석에서의 내용이 대부분 답습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3편의 후반부에서는 로드맨의 총기 소동과 시카고 불스의 입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드맨이 총기를 휴대한 채 차에 잠들었던 이유가 라스트 댄스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로드맨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다. 팀 동료도 가버리고 딸아이도 가버리고 감독님도 떠났다. 나는 완전히 외톨이다. 당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과거 우승의 주역들이 하나둘씩 팀을 떠났거나 재기량이 아니었으며, 로드맨이 아버지처럼 여겼던 척 데일리 감독의 경질이 로드맨의 방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심 끝에 결심했던 결혼 생활이 파탄을 맞으면서 딸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게 된 것도 로드맨의 정신적 불안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로드맨의 샌안토니오 시절은 그야말로 암흑기였는데요. 카리스마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레 포포비치 감독이 당시 책임자로 재직 중이었으나 팀의 주축이었던 데이빗 로빈슨을 비롯한 그 누구도 로드맨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샌안토니오는 로드맨을 트레이드하기로 결정했고, 대상은 놀랍게도 시카고 불스의 윌 퍼듀였습니다. 로드맨은 훗날 이 트레이드를 두고 윌 퍼듀는 부부 동반 파티에나 어울릴 선수라고 조롱하며 샌안토니오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라스트 댄스에서는 3부작을 마무리하면서 97-98 시즌에 있었던 로드맨의 작은 일탈을 예고하였는데요.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로드맨은 1998년 1월 잭슨 감독의 허락하에 2경기를 결장하며 라스베가스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네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섹시 스타 카르멘 일렉트라와의 미래를 위해서였는데요. 일렉트라를 소개하자면 그녀는 다름 아닌 지난 1998년 11월 라스베가스에서 로드맨과 결혼식을 올린 후 일주일 만에 혼인 무효 소송을 신청해 화제가 됐었던 인물입니다. 과거에 방영됐던 로드맨의 다큐멘터리는 폭스사의 비욘드 글로리와 ESPN의 3430가 있는데요. 라스트 댄스는 이 두 다큐멘터리에서 다소 아쉬웠던 불스 시절의 숨겨진 이야기를 역시 120%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드맨의 이야기에 이어 시나리오는 지난 1980년대 중후반의 시카고로 되돌아갑니다. 1987년 불스는 더 콜린스 감독 체제를 알리며 우승 사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스트 댄스에서는 팀의 에이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히어로볼의 콜린스와 마이클 조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트로이트를 제외한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클리블랜드와의 치열한 89년도 시리즈를 집중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더샷으로 유명한 최종 5차전에서 조던의 현역 시절과 현재 모습의 인터뷰를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요. 당시 불스는 같은 디비전인 클리블랜드와의 정규 시즌에서 총 6차례 맞대결을 펼쳤으나 모두 지고 말았었습니다. During the course of the year, Cleveland beat us every game. So everybody predicted us to get swept. I mean, even the city of Chicago, they didn't think we were going to win. You know, and that's okay. I mean, to me, that was okay because we had nothing to lose from that point on. But did that give you motivation? Without a doubt, it yeah. did. You know, it was an opportunity that, okay, we can change the whole mentality within Chicago.
by beating Cleveland. 때문에 시카고 팬들조차 시리즈가 힘들 거라 예상했고 이러한 의구심과 우려는 조던에게 큰 동기부여와 분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던은 X나 X 등의 단어를 써가며 서운함과 통쾌함이 공존했던 당시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불스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배드보이즈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불스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4년이란 기간 동안 패배의 아픔을 견뎌야 했는데요. 라스트 댄스에서는 디트로이트와의 혈투와 조던을 괴롭혔던 조던 룰의 비화를 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991년 3전 사기 끝에 승리를 거두는 시카고 불스 앞에서 졸렬하게 꽁무니를 빼는 디트로이트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마이클 조던의 인터뷰와 아이제이아 토마스의 인터뷰로 인해 해당 분의 에피소드가 방영된 후 때 아닌 장애설전이 펼쳐지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디트로이트가 경기 시간이 7초 정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너 없이 경기장을 빠져나갔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양보해서 경기 종료 후 악수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버리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조던은 지난 3년간 우리가 탈락했을 때에는 비록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승자의 예우로서 악수도 해주고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Did you take that personally? No. Get your up, you can walk out of the building any way you want. 반면 토마스는 예전에 보스턴 셀틱스로 우리에게 악수 없이 나간 적이 있다며 라테는 마리아를 시전하고 시종일관 변명만 늘어놓는데 급급했습니다. 토마스의 인터뷰를 들은 조던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며 신랄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주 에피소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양분하며 이가 갈리는 라이벌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이 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둘의 악연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조던의 신인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85년 올스타전 당시 매직 존슨과 아이제이아 토마스는 신인이었던 조던에게 패스를 하지 말자며 이른바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던은 올스타전이 끝나고 해당 시즌에서 시즌 최다인 49점을 폭격하며 화끈하게 복수를 하기도 했었죠. 이후 피말렸던 라이벌리가 끝나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결성된 원조 드림팀의 명단에는 아이제이아 토마스의 이름이 빠져 있었는데요. 당시 드림팀의 수장이었던 척 데일리 감독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사령탑이었기에 사람들은 조던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던 역시 공식적으로 토마스의 언급을 불쾌해하며 암묵적으로 함께 뛰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던 골스 팬들에게 지겨울 수 있는 배드보이즈 스토리를 정확한 팩트와 묘한 심리전을 가미시켜 흥미를 더해준 라스트 댄스의 기획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동안 접하기 쉽지 않았던 필 잭슨 감독의 일대기도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의 둘째 주 2개 에피소드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